아이의 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는 정수. 그가 터널을 지나는 그때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고 터널에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발생한 변화로 불안함에 빠져드는 정수. 잠시 후 등은 다시 켜지지만 터널의 붕괴가 시작됩니다. 붕괴된 터널 속에서 깨어난 정수. 사태를 파악하던 그는 즉시 신고를 하고 구조를 요청합니다. 터널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저기요 선생님 잘 안 들립니다. 정수의 신고로 터널의 붕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끔찍한 붕괴 현장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 흔적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도로 위로 시커먼 분진이 가득합니다. 터널 속에 갇혀 두려움에 떠는 그에게 가장 먼저 걸려온 전화는 ISNC 조양철 기자입니다. 언론사 기자의 전화. 구조 소식을 알리는 전화인 줄 알았던 그에게 진행돼 봐야 명확해지겠지만 어이없는 질문까지 던지는 기자.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야! 지금 어디서 통화하고 있는 거야? 예상치도 못한 터널의 붕괴로 상황을 파악하기에도 정신없을 구조대인데 뭐야 당신? 생방송 중에 무슨 행패야 지금? 떡밥을 찾아온 기자들까지 상대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 지금 방송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이정수 씨한테는 이게 하는 거야 지금 당신? 동아줄! 빨리 차 빼요! 그런 기자들에게 정의 구현을 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대경은 대책방 김대경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곧이어 땅속에 갇혀있는 정수와 첫 통화를 하게 됩니다. 야 개새끼 그럼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 붕괴된 터널 속에 갇혀있다는 불안감에 패닉에 빠져있는 정수. 이정수 씨 지금 핸드폰 배터리 잔량 어떻습니까? 대경은 그를 다독이며 그의 안전을 확인하곤 지금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물어보는데 앞에 환풍기 천장 환풍기 떨어져 있어요. 환풍기요? 네. 차 위에 환풍기가 떨어져 있어요? 정수와의 통화로 얻을 수 있었던 중요 정보들. 차량 위에 환풍구가 존재한다는 것과 출구가 보였습니까? 아니 안 보였어요. 붕괴 순간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는 위치. 곧장 설계도를 확인해 본 결과 환풍기 5개 밑에 이정수 씨가 있다. 오케이. 다음날 현장에 도착한 이들의 첫 구조작전은 드론을 투입해 내부 상황을 확인하는 것. 그러나 온전히 전달되지 않은 전파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이대로 시간을 버릴 수 없던 대경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터널로 들어온 구조대장 대경. 그는 붕괴된 터널을 살펴보던 중 정수와 연락이 닿게 되었고 네 이정수 씨 여기 누구 근처에 왔어요 누구? 우리가 생각보다 좀 빨리 만날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지금 당장 의자 밑으로 들어갔어. 몸을 차단 중이에요. 곧이어 발생하는 터널의 2차 붕괴로 정수와 대경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급히 터널을 빠져나와 정수에게 연락을 해보는 대경. 다행히도 정수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으며 괜찮아요. 터널 입구 쪽에 오히려 터널의 2차 붕괴 덕에 정수가 묻혀있는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 환풍기에 3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3번.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된 이들의 새로운 계획은 정수가 묻혀있는 터널 위를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 그를 구하려는 작전. 정확한 설계도와 그의 구체적인 위치를 알고 있기에 가능한 작전이었지만 가장 가까운 위치마저도 100m 이상을 굴착해야 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어려움과 하도 제2터널 공사는 당분간 중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처에선 또 다른 터널이 아직도 공사 중이기에 재차 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른 터널이 또 있어요? 게다가 다른 터널의 존재조차 모르던 장관이란 사람은
전문가들이 의논해서 우리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이러한 추상적인 말만을 남겨놓곤 정수의 아내를 등신대로 전락시키며 자신의 표심을 잡느라 사고에는 관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작되는 구조작전. 처음 예정보다 더 긴 시간을 땅속에서 보내야 하는 정수는 남은 식량을 쪼개가며 갇혀있는 생활에 적응해 가는데 땅속에 갇힌 정수가 구조대장의 말에 의지하며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그 시각. 밖에서도 그의 아내를 포함한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장 17일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끝이 보이는 굴착 작업. 내일 중으로 터널 바닥까지 도착할 거라 예상됩니다. 아깝다. 하루만 더 있다 나오면 기록 깨는 건데. 정수의 탈출 소식을 담기 위해 모여드는 기자들과 구출에 성공한다는 기쁨에 가득 찬 구조대원들. 네, 감사합니다. 곧 봬요. 예. 땅속의 정수도 곧 탈출할 수 있다는 설레임을 안고 기다리는데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 내려간 건데요. 정작 탈출에 성공해 등장해야 할 정수가 보이지 않는 것. 분명 정수의 말대로 3번 환풍구의 위치를 굴착했으나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정수. 쟤들 분위기 묘하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던 이유는 완공된 터널이 설계와는 전혀 다르게 시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 설계도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희망찼던 17일의 시간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아니, 17일 동안 지금 허당질한 거야 그럼?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된 정수는 탈출을 기대하며 가득 찼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며 패닉에 빠지게 되고 오빠 괜찮아? 오빠 정신 차려봐. 나한테 정신하지! 그의 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듯 핸드폰의 수명까지 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부와 접촉마저 끊기게 되고 그의 생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정수가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해가는 언론들과 포기를 강요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고 그를 구하려는 이들은 점점 줄어만 가는데 과연 정수는 어둠만이 가득한 터널을 빠져나와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영화 터널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정수. 사랑하는 딸의 생일이었던 그날은 그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 되어버립니다. 무너질 거라 상상도 못했던 터널, 그리고 그 아래 갇히게 된 정수. 영화는 홀로 고립되어 점점 두려움에 떨게 되는 정수를 그리는 듯하지만 사실 이 사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를 꼬집어주는 영화였습니다. 자신들의 특종을 위해 누군가의 불행을 기도하는 기자들과 이러한 불행을 기회 삼아 형식적 얼굴 비추기로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려는 관련자들, 그리고 손바닥을 뒤집듯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는 이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모습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보고 느껴온 경험들, 제가 본 그들의 모습들과 영화 속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있기에 과거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주었던 그날을 떠올리게 만들었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결말은 그 사람 아직까지 살아있다고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은 대경의 활약으로 죽음 직전에 닿아있던 그를 무사히 구출하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해피엔딩. 슬프기만 했던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려 했던 영화 속 결말. 그렇기에 저는 어둡고 무겁지만 현실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원작 소설 터널의 결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보려 합니다. 희망이란 걸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기만 한 원작 속 결말. 한 번 실패한 구조작전과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해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여론들. 정수를 구하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갇혀있는 정수와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의 아내 때문에 또 다른 희생이 생긴다며 모든 비난의 화살이 그녀를 향하게 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네 남편 시신 건지자고. 멀쩡히 살아있던 내 아들이 죽었다고. 또한 정수가 죽었을 거라 말하는 여론들이 다수를 형성하게 되며 국민들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65%가 넘었어요. 다른 터널의 공사 중지에 대한 압박까지 견뎌야 했던 그녀는 결국 구조를 중단하는 결정에 동의하게 되는데, 외로운 땅 속에서 홀로 살아남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정수는 그런 아내의 방송을 듣게 되고 근데 오빠 이거 듣고 있으면 어떡하지? 절망감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고 32일째. 정수의 시신이 발견되고 사람들은 뒤늦게 그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에 모든 관련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구조작전을 멈춰야 한다 주장하던 여론들마저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정수의 아내는 남편을 절망 속에서 자살을 하게 만들었다며 구조 중단에 대한 비난과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간 여자라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게 되었고,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과 그녀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어이없는 비난들은 그녀와 그녀의 딸을 자살이라는 선택으로 내몰고 맙니다. 한 사고의 피해자를 대국민적 가해자로 둔갑시켜버리며 이유 없는 비난을 받게 된 가족들. 결국 온 가족이 희망을 잃게 되는 슬프고도 끔찍한 결말. 한 사람의 생명보다 주변의 시선과 자신의 이익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춰주며 너와 주변 이들의 행동에서 이들의 모습을 본 적 있지 않느냐 묻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고난을 보여주기 위한 영화가 아닌 과거의 사고와 사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꼬집어주는 영화. 무거운 내용 속 웃음을 자아내는 요소들로 가벼운 듯 풍자를 하고 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던 영화 터널. 그럼 마지막까지 감탄과 웃음을 전달해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끝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1인으로는 세계 최장 구조 기록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가 지구보다 무겁다는 걸 어떤 사람의 가치. 세상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아주 중대한 날이었다. 어떤